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전일 이제 마감 방송에서 금일 시장이 이제 사실 약조정 내지는 위아래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수급에 달렸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어제 저녁 나스닥을 시작을 할 때 시초가부터 대략 한 1시간 정도는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 테슬라의 완전 스펙타클했던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전일 테슬라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10%, 13%대 출발을 해서 상승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지는 이 모습, 그리고 나스닥 해외 선물 자체도 상당한 변동폭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에 상승 출발해서 마이너스권 내려갔다가 다시 극적으로 반전하는 모습까지 엄청 스펙타클했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일 최근 40달러, 50달러를 깼던 국제 유가가 이제 3%대 반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유가의 반등이 시작됐고요. 이제 사실 이 반등이 나온 거는 중국의 경기 부양과 경기 부양책, 그리고 중국 국영 방송이 아닌 중국의 지방에 있는 한 방송사에서 중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했다,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촉매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제 뭐 잠시 상승 추세에 있는 추세의 증시를 단기 약재가 눌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갈 구간에서 오늘 한 가지 더 큰 호재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1단계 미중 무역 협의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이 모멘텀이 이제 추후로 밀렸죠. 2단계 무역 협의에 대한 부분이 추후로 밀렸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지금 현재 미국에 부과하는 750달러에 대한 관세를 일부 인하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와 그리고 나스닥 야간 선물, 그리고 국내 증시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미 증시에 반영이 될 거고요. 증시에 반영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미국은 싫다고는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구간에서는 매수를 자제하려고 했었던 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추격 매수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전전일부터 이제 포트에 언급을 드렸던 현대차, 현대차에 엄청난 반등이 시작됐죠.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악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의 문제로 인해서 매스컴에서는 현대 자동차의 조업 중단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지금 2월 10일까지 중국에서 공장이 문을 닫는데, 이게 연장이 된다 한들 20일, 30일 혹은 2월 내내 중단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악재로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한 현대 자동차의 하락은 단기 매수의 기회가 됐던 걸로 이번에는 확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현대 자동차는 추세를 바꿨고 앞으로 이제 그간의 바닥 국면에서 탈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눌림이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기 민감주의 전반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첫 상승에 진입을 했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전 라이브 때도 어떻게 보면 9시 7분 정도의 종목을 좀 발굴하고 섹터를 찾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으로 시가의 갭을 들어서 급격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매수하기 어려워요. 왜냐? 눌림목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이제 추격 매수가 들어가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중공업 섹터를 매수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분들이 혼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많이 어렵거든요, 이런 게. 자, 그리고 전일 미 증시를 보시면 테슬라가 마이너스 17%의 급락을 보였는데, 사실상 국내 증시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렇게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테슬라가 단기 낙폭 이후에 반등을 생각을 하고 급락을 안 한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현재 보기에는 주도 섹터로 잡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온다면 조정 시 매수 기회를 꼭 찾아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 지속 강세 보이고 있고, 오늘은 우한 폐렴 관련주들이 또 장초 반등 이후에 또 눌림을 보였는데요. 금요일 종가 무렵 정도에 다시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 KM이나 50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키트는 아마 이제 오늘 무렵해서 모멘텀이 소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모멘텀이 소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한 종목을 네, 종가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정부의 친환경차 3천억 3천여 억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시간에 상한가 및 급등 출현을 하고 있고, 이게 내일장까지 이어지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오늘 가장 큰 뉴스 하나, 그리고 이제 규제 관련된 이야기를 나왔는데요. 이제 줄기세포 데이터 규제 없앤다. 정부 10대 규제 혁신 분야 선정하겠다라는 말이 이제 나왔죠. 이제 작년 8월 달에 줄기세포 관련된 첨세법이 통과가 되었고, 이제 이에 관련된 후속 줄기세포 법안이 이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줄기세포 관련된 주식들의 시나리오가, 즉 일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올해 8월 달이 정식 시행되는 기간이고, 3월 달에 법이 수립이 돼서 네, 6월 달에 확립하겠다. 그러면은 이 중간중간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다가 시행되기 전에 올려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시나리오를 세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워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는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죠. 근데 요새 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어제 감기에 좀 걸린 것 같네요. 자, 오늘 수급 보시면 네, 장중에 12시 이후에 이 발표가 나오면서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더 강하게 들어왔고, 12시 이후에 이 1000억대 매수를 하던 기관에서 이 발표가 난 다음에 3000억을 더 사는 기염을 토했네요. 그리고 개인들은 오늘 7천억대 매도가 나왔고요. 프로그램 오랜만에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날이 오랜만에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를 좀 많이 샀어요. 제약바이오를 좀 많이 사면서 시가총액 상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등등을 많이 사면서 제약바를 좀 올렸고요. 전일은 이제 바이오젠이 32%가 장중에 올랐었는데, 이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밤에 바이오젠이 추가 상승을 하는지에 따라서 관련주들 내일 추가 급등이 나오는지 체크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마무리하죠. 자,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볼게요. 지금은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네, 개인들 팔았죠. 개인들 300만 주 이상 오늘 뺏겼는데, 금액으로는 2천억 가량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거를 최근에 바닥권에서 다 던졌던 금융투자가 또 비싸게 사주는, 또 참 왜 이런 매매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좀 올려놨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다시 신고가를 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IT 종목들은 그대로 홀딩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IT는 그대로 들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간 IT 종목들 이 지수가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순환매에서 조금 소외가 됐었는데, 이제 일정 부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반대로 IT를 당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둘 다 신고가가 나올 패턴이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신고가를 내서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준다면 이 코스피 신고가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인버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제일 아쉬워요. 현대차를 시가에 잡았어야 되는데 나름의 아일랜드 갭이 나왔습니다. 여기 갭 떨어지고 오늘 갭을 만들면서 이 나름의 아일랜드 갭이 현대차에서 발생을 했네요. 5일선을 뛰어넘는 아일랜드 갭이죠. 15분봉으로 봤을 때 이게 나왔어요. 여기 아일랜드 갭이 여기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 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추세 전환이라고 볼게요. 근데 역배열에서 올라가서 이 구간에서 더 올릴지 아니면 지금 내려오는 이 추세 하단에 조정을 받고 바로 갈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지수가 강세로 간다면 네, 추가 급등을 조금 더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차는 14만원까지 일단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진칼은 일단은 당분간은 포트에서 제외를 할게요.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 조금 눌릴 때 볼게요. 39,000원 라인에서 한진칼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중공업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현대 중공업 지주 시가총액 5조입니다. 시가총액 5조의 종목이 오늘 장중에 몇 프로 올랐냐면요, 17%가 올랐어요. 장중에 17%가 올랐고, 이 촘촘하게 가면서 마지막에 폭등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인들이 또 따라잡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뿐만 아니라 뭐 현대미포조선도 8%대 가까이 급등을 했고,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들 다 21선 혹은 61선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삼성중공업을 장초에 봤죠. 이때 봤는데 바로 봤는데 6분 때 좀 급등을 해서 여기서 겨우 한번 잡혔을 수 있고, 나중에는 올려서 이제 여기가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추격을 해가지고 사는 방법뿐이 없었네요. 그만큼 촘촘하게 들어왔고, 수급으로는 삼성중공업이 제일 좋아서 들어갔는데 상승률은 제일 낮았죠. 일단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목표를 잡고 7,100원까지 잡고 볼 예정이고, 여기서는 비중 줄여놓고 더 가면은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요. 더 못 가면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추세 전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경기민감주는 유가를 잘 봐야 돼요. 유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유가가 바닥을 쳐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뭐 이게 추세 상승으로 뭐 다시 60불, 70불 이렇게 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간 너무나 많이 빠진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이란 리스크로 급등을 시켰다가 여기에서 그거에 대한 소멸,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생각 외에 급락이 떨어져 버린 거죠. 이 구간이 언더슈팅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게 회복이 되면 중공업이 회복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의 첫 매매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쪽이 추세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러한 추세대 안에서 올라간다면, 그리고 이러한 추세대를 돌파를 한다면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고요. 삼성 SDI
오늘 이거는 다 매도가 됐어요. 저희는 이제 갖고 있지는 않고 강하네요. 생각보다 강해서 역시 신고가 종목이라 그런지 추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정을 보이면 또 이런 갭 구간에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떨어질 때는 갭 구간에서 꼭 매수를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아래권에 가지고 있으면 지속 홀딩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속 홀딩 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아요. 삼성 SDI 특히요. 그리고 남선알미늄. 남선알미늄이 오늘 종가상 굉장히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 이런 구간에 돌파가 나와서 다시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네, 힘을 보일지, 네, 내일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관련주는, 네, 지켜봐야 되고, 에코프로 BM 시간에 4%가 올랐네요. 못 봤는데 종가상 너무나 이쁘게 종가를 마감을 시켰던 종목이고, 지금 오늘 아무래도 테슬라의 상승을 기대한 배팅이 들어왔다 생각을 합니다. 종목이 이제 직전 고점까지 내일 칠 텐데, 이런 구간에서는 따라 붙으면 안 되죠. 이런 구간에서는 뭐 보유자라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 신규는 여기서 매매하면 안 되고 나중에 밀렸을 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얘는 이거를 뚫고 이제 나중에 저 위까지 올라가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잠깐만요. 아모그랜텍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서 올라왔고 이런 직전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죠. 하나의 예입니다. 윗꼬리를 달고, 그러니까 여기서 추격 매수해서 걸리면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재돌파할 때 공략을 하면 이런 구간에서의 2차 파동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걸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해서, 자, 첨보도 아직 추세가 살아있고요. 첨보도 신고가 패턴이에요.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2차 전지 가운데서 이제 옥석이 가려졌다 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옥석이 100% 가려졌네요. 그래서 내일장 2차 전지가 추가 상승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장 2차 전지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KMW는 뭐 저는 이 종목을 나름대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좀 아래 꼬리 쪽에서 조금 잡았어요. 이거는 이제 라이브 방에서 같이 하는 종목은 아니고, 여기다 선 하나 그어놓고 이 선 아래면 매수해서 이제 스윙 계좌로 이렇게 잡아가는데, 오늘 이제 이 아래에서만 이렇게 세 번 나눠서 매수를 좀 걸어봤네요. 매수를 걸어보고 21선 돌파하면 홀딩, 돌파 못하면 매도하려고, 네, 일단은 들어갔고요. 자, 호텔신라 너무 아쉽습니다. 호텔신라는, 네, 저도 그동안 계속 보고 있었는데 매수를 못했어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호텔신라 바닥 찍었고요. 일단 21선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21선 맞고 이렇게 있다가 돌릴 때 이거를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지금 추격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올라가면 추격보다는 눌릴 때 재매수 관점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면 데드캣 바운스가 출현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죠. 호텔신라는. 자, 그리고 KM은 어제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시가랑 뭐 3분 안에 이거 다 매도 쳤어요. 시가 위에서 전부 다 매도를 쳤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전부 다 매도를 치고 종가 베팅이기 때문에 이제 대응이 좀 빨랐어야 되고, 오늘은 이걸 좀 진행을 안 했어요. 진행을 안 하고 내일 종가 무렵에 다시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너무나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무의미했어요. 오늘 보기가. 그리고 미코, 오늘 종가 베팅은 사실 미코를 했는데 시장에 생각지도 못한 뭐 이제 친환경차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제가 봤을 때 상한가를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미코를 제가 종가 베팅을 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
미코가 어디 있어? 미코를 종가 베팅한 이유는 사실 저는 자동차 부품이나 친환경차에 대한 걸 한 게 아니라 이 진단 키트로 보고 들어갔는데 소 뒷걸음질 치다가 네,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관련된 섹터 종목들이 좀 강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거를 좀 움직여서 네. 그래서 일단 시간 외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 우수 AMS 잠깐만요. 우수가 일단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제일 먼저 상한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우부품 상한가에 못 들어갔고 라닉스 네 이렇게 있는데 뭐 탄력이 종목적인 탄력이 좋을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내일 경우에 따라서 이쪽에서 슈팅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살아있고 오늘 상한가 들어왔던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이쪽에서 자동차 부품 뭐 서현, 유인텍 뭐 할 거 없이 자동차 부품들이 굉장히 시장 대비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일 한 번 정도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섹터도 네, 주의 있게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흥구석유도 이 구간에서 지금 흐름을 보이는데요. 유가가 올라가면 반등할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한동안 눌릴 수도 있겠죠. 눌릴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뭐 시가 밀리더라도 크게 뭐 우려는 안 하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뭐가 있을까? 파미셀. 오늘 제약바이오 주들이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이제 줄기세포주 중에서 파미셀은 좀 많이 못 갔어요. 인스코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강했는데 이 모양상 뭐 인스코비도 괜찮고 이제 정배열 만들었으니까 인스코비도 괜찮고 파미셀도 나쁘진 않아요. 정배열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얘는 이제 이평선 위에 오늘 갭으로 떴기 때문에 갭으로 떠서 저항선에 딱 걸려 있다. 여기에서 조금만 이슈가 나오고 조금만 수급만 붙어주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추가 상승을 하는지 보시면서 수급이 급격하게 이탈만 없다면 직전 고점을 테스트하는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여기 테스트 뭐 뚫어주면 좋은데 이 매물이 있어서 못 뚫을 수도 있어요. 이 강력한 근데 거래량이 나와준다면 뚫고 아니면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맞고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로 대응하시면 돼요. 매도로.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이번 주는 마지막 꽃샘 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또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서 네, 이제 신종 코로나도 주의하시면서 건강 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